춘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지 오늘로 19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해고 노동자들의 심정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최단거리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과 대형 유통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까지 4년간 915억 원을 투입해 4,400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천막농성은 물론 시민선전전과 청와대 상경집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백승호 기자가 해고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달 초 아빠가 된 31살 차동석 씨. 그는 춘천시 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동에서 6년 동안 근무했고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늘이 해고 195일째.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차 씨는 귀한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해고 노동자라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젊고 건강하고 멀쩡한데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일하고 제가 일한 만큼 돈 벌고 싶은데. 차 씨와 같은 춘천 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는 48명이나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소각시설의 민간 위탁 반대와 노동자 인권 개선, 수당 현실화 등이 이들의 요구였습니다. 춘천시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26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동안 48명 중 7명은 해고자의 멍해를 벗지 못한 채 다른 삶을 찾아 천막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버티고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천막에 와서는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거 표현하기 시작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더 그거에 플러스가 돼서 더 힘들어집니다. 투쟁 기간 동안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춘천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걸 입증을 해서 자기한테 가지고 시장한테 오면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고통을 등에 업고 막막한 삶을 버텨온 해고 노동자들. 이재수 춘천시장 당선인의 약속 실천이 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서울에서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1시간 반 만에 오는 최단거리 도로가 생기면서 도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만나는 양양 나들목입니다. 지난해 6월 말에 동홍천 양양 구간이 완공되면서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의 전체 교통량은 하루 평균 20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동홍천에서 양양 구간은 하루 평균 15,000대의 차량이 이용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속초와 양양 등 동해 북부권의 해안가 주변 관광지의 경기가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침체를 겪던 양양 낙산지구는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하는 분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가깝고 쉬기 좋고 또 여기서 머물다가 저녁에 집에 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속도로 영향이라고 봐야지. 교통망이 개선되고 아파트 건설붐까지 일면서 영동 북부권의 공시지가는 1년 만에 10%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차량이 몰리면서 미시령 터널과 연결되는 홍천과 인제 지역 국도 주변 상권 침체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휴게소가 늘어나고 소규모 음식점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솔직히 전기세도 안 나와요. 한 달에 공과금도 겨우 모이다시피 하고. 남집 갖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 내놨는데 뭐 나가야 말이지. 양양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여름 피서철과 가을 행락철에만 집중되고 있고 영동 북부권 인구 유입 등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대형 유통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14년 동안 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권 약화와 운영자금 부족, 시설 노후 등을 토로하며 여전히 홍보와 자금, 시설 등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무등록 시장을 포함해 75개 전통시장에서 6,4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 보조를 통한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어 지속 가능한 담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자체의 경영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절 서비스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불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상인 저변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고객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시장 이렇게 각인될 수 있거든요. 대형 유통업가의 상생도 영업시간 규제와 마케팅 활동 제재 등을 넘어서 공간 공유와 공동 마케팅, 온라인 상생 협력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통시장과 같이 어떤 SSM이라든지 기타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을 함께 입주해서 서로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시장이 지역문화 마당이자 관광 자원화가 되고 있는 만큼 특성을 살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요즘 동해안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와 경관길 개발이 활발합니다.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면서 자치단체마다 해안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초곡 해안입니다. 바닷가 바위를 뚫어 탐방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삼척시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해안 경관길 조성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초곡항에서 용굴 촛대바위까지 680m 해안에 산책 데크를 깔고 출렁다리와 전망 광장을 조성합니다. 전체 구간 가운데 330m가 완공됐고 남은 구간에 기둥을 세우고 데크를 까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간 시설에 이제 쉼터가 이제 광장부가 한 3군데 정도 있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포토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같이 설치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출렁다리라고 이제 한 곳이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는 모두 88억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 연말이면 모두 완공됩니다. 초곡 해안 경관길이 완공되면 인근의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해신당 공원 등과 연계해 해안 관광지로 운영됩니다. 경관길 내에 웅장한 촛대바위와 신비한 용굴 등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앞으로 우리 시의 명품 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천곡동에 한섬을 도는 감성 바닷길 조성 공사에 나서 오는 2020년까지 1.6km의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릉 부채길과 속초 외홍치 바다 향기로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해안 경관길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까지 4년간 915억 원을 투입해 4,400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신규 채용 청년들에게 1인 기준 2,400만 원의 인건비와 300만 원의 직무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지역 청년 창업 시 초기 자금으로 1,5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창업 공간 확보 비용도 9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훈련, 자격증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면 1,125만 원부터 최고 2,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12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2010년 이후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조성한 가축 매몰지 26곳을 점검합니다. 현재 가축 매몰지는 철원 15곳, 원주 6곳, 춘천 4곳, 강릉 1곳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 70곳을 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그동안 조성된 매몰지는 497곳에 달하며 그중 61곳은 이미 소멸 처리됐습니다. 염소가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염소의 지원 예상 단가는 한 마리의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은 1,062원, 폐업 지원금은 15만 9천 원입니다. 또 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천만 원, 폐업 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8월과 9월 현장 조사를 거쳐 연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춘천예술노동자연대가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었던 아루숲 폐쇄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예술노동자연대는 춘천문화재단이 아루숲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주 작가들을 내쫓았고 아루숲 외벽에 그려진 작품도 작가 동의 없이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가들은 춘천문화재단의 문예 말살 정책을 규탄한다며 변우식 작가 등이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문화재단은 아루숲 운영 종료에 따른 포럼까지 열어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축제극장 몸짓 등의 작업 공간과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창범 양구군수가 오늘 오전 11시 양구 문화복지센터에서 퇴임식을 갖고 12년간의 군정을 마감했습니다.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제33대 양구군수로 취임한 이래 3선 군수를 지내면서 살기 좋고 행복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퇴임식에서는 영상물 시청과 함께 주요 기관 단체장들의 공로패 증정, 퇴임사, 직원 대표의 송별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일제 조사를 벌입니다. 치매 사례 관리자 10명이 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보건의료기관 전산 시스템 등록자,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선별 결과 치매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은 지역 대학병원에서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220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60세 이상 어르신 2,500명을 조사한 뒤 232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등록돼 있는 치매 환자는 1,400여 명입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홍천 찰옥수수가 다음 주부터 첫 출하됩니다. 다음 달 2일 첫 출하되는 홍천 찰옥수수는 생육기간 기온이 평년보다 1.1도가 높고 일조 시간이 53.1시간 많아 첫 출하 시기가 예년보다 3일, 평년보다 11일 빨라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